그리고 나중에 RWA 코인 중에 최대 수혜 코인이 뭘까요? 제가 볼 때는 이더리움이에요. 왜냐면 어, 이더리움 기반에서 모든 걸 움직이기 때문에. 가장 큰 수익률이 물론 다른 거 나올 수 있겠지만 안정적인 수익률은 이더리움에서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왜냐면 블랙록도 비들이라는 것도 보면은 네. 결국은 다 이더리움 기반에서 다 발행을 하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네, 오늘도 팽돌이님, 호필님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팽돌이님께서 원래 치과 의사를 하시다가 코인으로 졸업을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팽돌이님께 졸업을 네, 안겨다 주었던 그 코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졸업을 안겨다준 실제적인 코인은 위믹스였고요. 그다음에 음. 위믹스를 살 수 있게 도와준 코인이 이더리움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보니까 뭐 우리가 정말 어떤 분들은 뭐 코인을 뭐 2, 30개씩 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결국은 나를 탈출시켜주고 졸업시켜준 코인은 한두 개에서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그 펀더멘털 좋은 코인을 잘 찾아가지고 뭐 투자하는 게 또 하나의 큰 방법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믹스는 거의 네, 2연타가 들어갔던 거네요. 이더리움으로 네, 돈을 한 10배 정도 벌고 그 돈을 위믹스에 투자를 해서 그 위믹스로 몇 배 버셨죠? 위믹스로 제일 저점에 사는 걸 40배? 와, 위믹스로 40배. 그러면 뭐 10배에다 40배면 400배인데 졸업을 할 수밖에 없네요. 1억만 투자해도 400억이니까. 야, 근데 이거 그 정도는 엄청난 아니고 수익이 가능한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 고래동 공부에서 9월 달에 또 알트코인 강의를 해주시잖아요. 네이버에다 고래동 공부라고 치면 네, 저희 카페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네, 7, 8, 9월 고래동 공부 네, 수업이 있습니다. 팽돌이 님이 7월 달에는 네, 비트코인과 사이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9월 달에는 예, 모든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 알트코인으로 성공하는 법을 알려주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수업인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알트코인이 테마가 요즘 어떤 게 제일 핫하냐. 네. 그래서 이제 요즘 테마는 뭐냐면 가는 코인이 더 간다. 그러니까 음, 쉽게 해서 지금 신규 코인 중에서 RWA든 AI든 뭔가 이렇게 테마가 있잖아요. 그리고 네, 강한 놈들이 있거든요. 잘 가는 네네. 애들. 걔네가 떨어져도 또 회복도 금방금방 하니까 저희는 그 테마에 맞춰서 코인을 선택을 하고 그다음 대신 또 미리 사고 기다리고 수익을 언제까지 끌고 가고 언제 매도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음.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알트코인은 근데 사실 종목 선정이 너무 어렵잖아요. 알트코인 네. 종목 선정에 관한 노하우도 알려주시나요? 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쉽게 해서 개발자가 누구지? 네. 그다음에 투자사라고 하잖아요. 벤처 캐피탈이 누가 붙어 있지? 그다음에 음, 시가총액이 얼마나 되지? 지금 어느 테마에 속해 있지? 뭐 이런 네.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쉽게 해서 지금 제 그 물량이 얼마큼 또 풀릴 거지? 아니 풀린 물량이 얼만큼이지? 뭐 이런 것들을 잘 계산해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네. 것들을 한번 좀 얘기를 해줄까 생각 중입니다. 지난번에 제 강의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이 들었는데, 와, 알트코인 이야기를 강의에서 그렇게 시원하게 얘기해 주시는 분을 처음 봤거든요. 보통은 되게 알트코인 얘기할 때 다들 조심하고 빼고 하는 게 보통이거든요. 저부터도 그렇고, 이번에 9월 달에 오셔도, 네, 벌써 이제 앞으로 3개월 후니까 그땐 또 시장이 네, 많이 변해 있을 거잖아요. 그때 네. 오시면은 또 시원하게 이렇게 다 풀어주실 예정인가요? 그렇죠. 그때는 아마 제 생각에는 알트가 지금보다 훨씬 좋아졌을 테니까 분위기가 음, 훨씬 나아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으로 네. 그런 걸 기대하면서 네. 네, 시원하게 말씀드릴게요. 좀 신나는 강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막 생기네요. 이 개인적으로 좀 강의 소망합니다. 수강을 원하시는 분들은, 네,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제가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호필님은, 네, 알트코인 투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험한데, 그래도 수익률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는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대신 음, 항상 계속 강조하지만, 과거 코인보다는 새로 나온 코인을 좀 신경 썼으면 좋겠다라는 걸 계속 강조해드리고 싶고, 음, 저는 펭돌이만큼은 아니지만, 제가 아까 인터넷 찾아보다가 제 거 핸드폰 캡처 사진이 있는데, 2100%짜리가 남아있더라고요, 사진에. 뭐죠? 그래갖고 근데, 보여드릴까 하나? 네, 요건데, 음, 보이실까요? 이게 페이코인이네요. 페이코인인데 196원에 샀거든요. 네, 사고 다음 날 거의 1,000원 가고 2,000원 가고 음, 5,000원 가고 하고 이제 중간중간 제가 원칙 정했던 거 있잖아요. 2배 올라가면 절반 팔고. 네,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내가 2배 팔고 싶어도 못 팔아요. 너무 빨리 올라가서.
한 음, 5배의 절반 팔고, 또 올라가면 절반 팔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3번 정도 팔았겠죠. 한 200만 원 투자했었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남아 있었던 건데, 여기서 저는 이 캡처를 찍고 이걸 다 팔았어요. 아,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페이코인을 거의 2천만 원어치를 상승장 끝에 다시 샀어요, 제가. 음. 한 번 더 올라갈 줄 알고.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 85% 손절하고 나왔거든요. 아, 상패된다고. 네,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돈은 벌었어요. 잃지는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솔직히 좀 손절을 빨리 할 수 있었어요. 한 2, 30% 빠졌을 때 팔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음, 이거는 내 업보다. 너는 똑같은 실수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똑같이 또 실수를 했기 때문에 벌로써 그냥 갖고 가보자라고 했는데 정말 상폐된다고 얘기가 떠갖고 어쩔 수 없이 85%에 팔았기 때문에 이렇게 알트코인 투자가 정말 위험하다라는 걸 또 알려드리고 싶고 그리고 하나 더 공유해드리면 최근에 알트코인이 엄청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힘들어하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한 가지 좀 희망이라고 해야 되나? 희망회로라고도 할 수도 있고 위험성이고 뭐 알트코인에 왜 투자하는지도 한번 얘기해 드리려고 갖고 온 게 있는데 이게 네, 샌드박스 차트예요. 샌드박스 코인이 지난 상승장에 굉장히 핫했던 코인인데 보시면 여기서 지금 거의 1,000원이었던 게 요 가격이 한 160원, 170원까지 떨어지면서 85%가 빠졌어요. 그쵸? 85%면 어마어마하게 빠진 거예요, 상승장에. 망한 거잖아요. 85% 네. 빠지면 굿다빈 알트가. 맞고 했는데 그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에 거의 60배가 갔어요. 이야, 63배. 그러니까 지금 빠지는 게 막 50% 이상씩 빠진 것들이 많잖아요. 음, 그렇게 빠진 것들이 오히려 더 크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너무 요즘 알트코인에 패닉이 빠져 있어서 약간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해드리려고 갖고 온 것도 있기 때문에 하지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엄청나게 하락이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네, 아까 저는 팽도리님 투자 관점에 굉장히 존중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저도 알고 있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건 여기서 또 볼 수 있죠. 음, 여기서 이렇게 빠졌어요. 여기서 딱 본전이 거의 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때 사람 심리가 팔까 말까 고민을 계속해요. 엄청 팔고 그러다가 싶을 것 조금 같아요. 기다리고 올려있다가. 있는데 살짝 반등하나 싶었더니 또 빠져요. 그럼 여기서 이제 두 번 다시 여기서 본전에서 또 팔아요. 근데 여기서 또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내가 또 이제 진짜 찐 상승이다 해서 여기 위에서 또 타거든요. 그러다가 또 하락 맞아요. 여기서 다시 손절을 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크게 가기 때문에 그거를 버틸 수 있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제 주변에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 믿는 게 목표 가격이 있으면은 끝까지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정말 투자의 방법인데 요런 엄청난 인내의 장들이 많이 들어가다는 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샌드박스가 진짜 대단한 게 원래 5월에 알트들이 힘이 더 좋았었잖아요. 대부분 5월 달에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굿다빈 맞고 그 다음 상승은 보통 미미했던 게 되게 많은데 샌드박스는 오히려 12월에 정점을 찍었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좀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새로 나온 게 여기도 보시다시피 나온 게 2020년도 연말에 나왔어요. 지금 비썸 차트거든요. 물론 그 전에 나오긴 했지만 여기서 이제 30원대인데 여기서 이제 크게 상승을 해요. 먼저 주도로. 이렇게 네, 크게 상승했다 하락했다가 상승했다 하락했다가 먼저 추세적으로 상승장 전에 이제 크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주도주였죠. 주식으로 따지면. 네, 그러다가 떨어졌지만 이런 애들은 크게 상승을 다시 했어요. 아마 위믹스도 그렇고 거의 그때 당시에 디파이나 메타버스 관련된 게임 관련된 코인들은 거의 이런 차트들을 많이 그렸거든요. 네, 하지만 다른 뭐 비트코인 캐시나 이렇게 기존의 메이저 코인이라고 불렸던 코인들은 이렇게 상승을 못하고 기존 음, 고점의 절반밖에 회복을 못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신규 코인을 나오게 하는 이유가 이렇게 크게 하락이 있더라도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는 게 새로 나온 코인들이고 최근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섹터의 코인들이다라는 점을 좀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되게 좋은 차트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우려되는 게 알트코인이 물론 이렇게 잘 가는 케이스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안 그런 케이스가 한 10배는 더 많은 것 같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옥석 가리기를 할 수 있을지 그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호필님부터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규로 나온 거 음, 2021년도에 예를 들어 샌드박스 같은 경우를 한번 볼까요, 계속?
지금 여기 상승해서 엄청나게 하락을 했잖아요. 거의 10,000원이었던 게 거의 지금 400원? 500원이니까 거의 한 95% 이상으로 빠졌잖아요. 네, 얘가 다시 10,000원까지 가기는 힘들어요. 불가능하죠. 네, 불가능에 가깝죠. 네. 뭐 기적이 일어나서 갈 수도 있지만 그러면은 이런 코인들에 투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4만 원 기준으로 해서 한 여기 뭐 최고 저점이나 아니면 절반 정도 뭐 한 많이 가면 2천 원? 뭐 이런 식으로 짧게 짧게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들어가는 건 괜찮은데 대부분의 분들은 물려 계실 거예요,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본전까지도 안 오기 때문에 알트코인이 상승장이 오는데 얘가 끝까지 가서 다시 나한테 수익을 안겨주기라기보다는 다른 알트코인으로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만약에 옛날부터 있던 알트에 물려 있다면 과감히 매도하고 신생 알트나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데 갈아타는 게 좋다는 말씀이시죠? 네, 저라면 그렇게 하는데 이제 사람이 또 미련이 남기 때문에 네.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코인은 굳이 손절을 하지 마시고 이제 새로운 여유 자금으로 이제 비트로 익절된 걸 투자를 하실 때는 꼭 그런 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얘네가 반등이 오더라도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한 2,000원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더 올라갈 수 있을지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여기 최고점을 넘을 수 있을지 그거를 한번 판단하셔서 넘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면 끝까지 가져가는 게 좋고 만약에 음, 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반등이 왔을 때는 미련 없이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는 이게 점점 더 힘들 거예요. 기관들이 들어오고 이제 제도권에 편입되면 기존 코인들은 거의 다 진짜 없어질 거거든요. 가격도 회복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음,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한번 물리면은 잘못해서 물리면 거의 진짜 복구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알트코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락장에서는 비트랑 이더에 물을 타셔야 되는 거고, 알트에 물렸더라도. 네. 그렇기 때문에 요 알트 투자하셨을 때는 이러한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호필님이 생각하시기에 알트 투자는 필수일까요? 본인의 욕심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처럼 이제 사회에 이제 얼마 안 되고 돈이 이렇게 없는 사람들은 알트코인에 투자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솔직히 음, 저희가 코인에 투자하는 이유는 돈을 벌려고 하는 건데, 네. 저희가 100만 원을 갖고 비트코인 100만 원 투자하는데 비트코인으로 해서 두 배, 세 배 버세요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와닿을까요? 저는 안 음, 와닿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과감한 투자가 중요해요. 하지만 그 중요한 가운데서도 좀 신중하게 하자. 그리고 음, 알트코인 할 때는 이런 리스크도 있고 인내의 시간이 더더욱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하고 항상 비트랑 같이 섞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더랑 비트랑 섞어서. 뭐 음, 팽돌이님이 알트코인에 대해서 적절하게 많이 얘기를 해주시지만 비트 이더 합쳐서 최소 50% 이상 갖고 투자를 하고 계시거든요. 음, 보험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분산해서 항상 투자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계속 강조하는 게 비트 이더만 계속 강조하는 게 이득금을 가지고 투자하면 돼요. 아, 그리고 어차피 상승장 가면 하루에 2배씩 올라가는 코인들이 엄청 나오거든요. 운이 좋게 만약 정말 불장이 만나게 되면은 뭐 50%, 100% 투자하는 코인들도 나오기 때문에 그때 비트 이더를 가지고 단타로 해도 크게 잃지 않는 장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알트코인 투자할 때는 또 시기가 따로 있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으로 알트코인을 투자하기에는 아직은 힘들기 때문에 뭐 금리 인하나 유동성이 정말 많이 풀려서 모든 코인들이 올라가고 있는다는 기운이 들면은 그때 알트코인에 투자해도 나쁘지 않는 수익률을 거둘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팽돌이 님도,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이 알트코인 투자할 때 유의할 사항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그 이더를 50% 가지고 가라고 그랬잖아요. 아, 네. 아, 예. 왜냐면 처음에 제가 방송에서도 1,000만 원이 있다면 어떻게 포트를 나눌까요? 그러면 이더 반 사고. 네. 그죠? 제가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그때 말씀드렸는데 무조건 이더 반 사고 나머지 50을 가지고 알트를 나누라고 그랬잖아요. 네. 저도 지금 보면은 포트폴리오의 60%가 이더리움이거든요. 비트는 한 음, 개도 없고 비트를 다 팔아서 이더로 더 넘겼으니까 대신 이렇게 하락장이 와도 이더리움이 많으니까 오히려 저는 큰 문제가 없죠. 왜냐면 이더의 방어력이 좋으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이더리움 여담이지만 네. 그때
왔을 때 이더리움 살아있을 때가 저점이었거든요. 한 그때 네, 2,800에서 3,000 사이였거든요. 네, 지금 맞아요. 지금 그렇게 떨어졌다고 했는데 3,300이 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또 달러로 얘기하면 모르시는 분 계시니까 그때 한 400만 원 정도 됐는데 지금 네, 이렇게 빠졌는데도 그때보다 훨씬 비싸거든요. 정말 맞아요. 최저점에서 이더 사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사실. 그래서 그때 이더를 사러 갔던 이유가 뭐냐면 저평가 구간이었고 음. ETF 되기 전에 그죠? 일단은 그때 아무도 ETF가 된다고 생각 안 했었잖아요. 아, 그렇기 저도 때문에 못했어요. 오히려 네. 네, 오히려 살 수 있는 기회였던 거죠. 음. 오히려 ETF 얘기가 딱 나오고 그죠? 일단 1단계가 승인되니까 500만 원 넘어갔잖아요. 그 네. 사람들이 그때부터 샀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매집을 해놨어야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음. 중요한 거는 이더나 비트가 50%를 갖고 있고 그럼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더가 쉽게 해서 2천만 원이 갈 거니까 수익률이 300%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천만 네. 원 중에서 500만 원을 이더에 넣어놨기 때문에 나머지 알트를 다 잃어도 나는 500만 원이 1,500만 원이 될 거니까 음. 어쨌든 2천만 원이 됐을 때 수익이 쉽게 해서 1,000만 원 정도 나는 거잖아요. 네. 알트가 다 없어져도. 네네.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야, 위믹스로 그러면 40%, 400, 뭐 40배를 먹은 게 있으니까 뭐 400억 벌었겠네. 그게 아니라, 왜냐면 알트에는 1억을 못 넣어요. 맞아요. 왜냐면 그때는 저도 어느 정도 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 1,000만 원부터 넣었거든요. 네. 이더에는 만약에 저희가 뭐 10억도 넣을 수 있겠죠. 음. 근데 일단은 알테는 1억, 2억을 못 넣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40배를 먹어도 겨우 제가 이제 그 뭐 책에도 썼지만 25억 정도 돼서 탈출을 했잖아요. 네. 근데 시가 빚이 15억 정도가 있었으니까 15억 갖고서 10억만 남은 거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빚만 나가고도 대단한 거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그쵸. 왜냐면 알트는 큰 비중을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비트 이더에서 어느 정도 큰 수익을 올리고 사실은 알트에서 가장 뭐 옛날에는 뭐 100배 가는 것도 있었고 10배 가는 거 있었지만 요즘은 그렇게 찾기는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네. 목표가 알트 가지고 10배를 먹는 거니까 1,000만 원 가지고 1억을 만들거나 그죠? 5천만 원 가지고 5억을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분산을 잘 해야겠죠. 근데 이제 요즘은 저는 이제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으니까 만약에 유믹스에 1억을 넣었으면 400억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알트에 좀 과감하게 넣었어요. 이야. 그래서 이제 야수의 심장. 과감하게 넣어서, 예, 그래서 이제 야수의 심장으로 과감하게 많이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제 되면 이제 진짜 지금은 제가 이제 3일 정도 일을 하는데 일주일에 아예 일을 안 하려고 이렇게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네. 그렇게 평균이 알트에 10만원도 안 힘 하면 많이 주셨으면 요즘에 네, 알트 많이 빠졌는데 그럼 좀 지금 네. 좀 힘드신 거 아니에요? 근데 워낙 저점에 주셔가지고 아직도 음. 수익이에요. 아, 이렇게 빠졌는데도 수익이에요? 네. 대박이네. 왜냐면 그 델리숍을 전 25원에 샀거든요. 야, 지금 얼마죠? 지금 한 300원 할걸요? 이야, 아직도 10배가 넘는 수익이네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이제 거기다는 뭐 1억씩은 못 넣었으니까. 근데 어쨌든 네. 중요한 거는 내가 마음에 드는 그 알트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네. 사실은 저점에 과감하게 좀 사는 것도 하나의 음. 방법이겠죠. 근데 월드 같은 경우는 지금 저 물려 있거든요. 네. 월드는 제가 4,000원에 사서 16,000원에 팔았는데 네. 다시 또 요번에 또 한 7,000원에 샀는데 지금 4,000원 정도 하잖아요. 네. 근데 또 저는 월드가 또 한 2만 원을 갈 거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럼 음. 안 팔고 버티는 거죠. 왜냐면 수익 갖고 샀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자기가 원하는 코인들이 있으면 인공지능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뭐 나중에 9월 달에 한번 더 말씀드릴 텐데 네. AI 코인이면 제가 뭐 시총 큰 거, 작은 거, 중간 거 3개. 그죠? 음. RWA도 시총 큰 거, 중간 거, 그죠? 낮은 거 3개. 이렇게 해서 먼저 딱 포트를 구성해서 그냥 가면 떨어지면 더 사면 되니까요. 네.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9월달 강의가, 네, 더더욱 기대가 됩니다. 이때 저도 뒷종긋 해가지고 팽돌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거 좀 사봐야겠어요. 최근에 진짜 정말 메가톤급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더리움 현물 ETF가 무려 승인이 됐잖아요. 이거 정말 깜짝 이벤트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블룸버그 뉴스 보니까 한 7월 2일인가? 뭐 그쯤이면 이제 거래될 거라고 그렇게 보는데 네. 이더리움 현물 ETF가 이제 거래가 되기 시작하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호빌님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안 좋은 시나리오가 있고 좋은 시나리오가 있는데, 안 네, 좋은 시나리오 먼저 말씀드리면, 유동성이 끝까지 공급 안 돼갖고, 알트코인들 투자했던까지도 이더리움에 몰리면서, 음, 알트코인들이 상승 못하면서 장이 마감될 수도 있거든요. 어, 네, 이런 가능성은 조금 낮게 보고는 있는데 한 30% 보고 있고 음, 나머지 한 70%는 결국에는 이더리움이 상승을 해야지 알트코인들이 올라가긴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크게 상승을 하면은 결국엔 알트코인도 올라간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금리 인하나 뭐 유동성이나 이런 게 시장에 좀 자금이 들어오면서 상승이 긍정적으로 가면은 알트코인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 한 비트코인이 한 2억에서 3억 이상 가면은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알트코인이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데 만약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알트코인에 좀 제한적인 상승이 찾아오기 때문에 좀 엔비디아처럼 가는 코인들만 또 갈 수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코인이 내가 돈을 못 벌었는데 상승장이 끝나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음. 거기 때문에 유동성이 크게 들어오는지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최악의 경우 알트코인 장세까지도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비트랑 이더는 항상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비트랑 이더는 그래도 단단하게 보는 이유가 ETF 자금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거는 이미 기간 미국에서 수용을 했고 이미 달러 표시 자산이 됐어요. 네, 이미 ETF 승인됐다는 것 자체 그것만으로도 수요가 발생을 할 거고 결국엔 돈이 암만 안 들어오더라도 결국엔 기간이나 연기금이나 나중에 포트를 무조건 넣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을 거라고는 보고 있는데 알트코인들은 거의 99%가 사라진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이제 제도권화 되면서 옥석 가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은 알트코인에 큰 태풍이 몰아친다고 해야 되나? 약간 음, 그런 거에서 살아남는 코인들과 없어지는 코인들로 인해서 뭐 투자자분들이 좀 힘든 경우도 많이 발생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알트코인 투자는 특히 알트코인은 장기적으로 절대 가져가시면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비트 어, 이더 빼고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올매도를 하라고 한 이유가 비트 이더는 솔직히 올매도 안 해도 되긴 해요. 네, 본인이 정말 믿는다고 하고 한 10년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투자자라면 저는 그건 존중을 하거든요. 하지만 알트코인만큼은 무조건 해야 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85% 손절했다고. 음, 이번엔 90%에 손절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99%. 네. 그렇기 상패될 때문에 수도 있고, 정말 네 그냥 아예 돈도 못 찾을 경우도 많고 그렇기 네, 때문에 알트코인은 이번 상승장이 거의 좀 손실을 보더라도 팔아야 될 때는 좀 하락장이 접어들었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매도는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팽돌이님은 이더리움 현물 ETF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긍정적인 편이긴 한데, 네, 이제 그게 어쨌든 매력이 있느냐를 좀 봐야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죠. 어쨌든 스테이킹 이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굳이 이더리움 ETF를 사야 되냐라는 문제와 그리고 이제 저희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케일에서 일단 초기에 그죠? 매도 물량을 던지겠죠? 왜냐면 그 거의 프리미엄이 거기서 마이너스 프리미엄에서 싸게 산 기관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ETF가 승인되고 바로 또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도 하고.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호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전까지 보면 비트코인이 올랐을 때 알트는 안 오르거든요. 근데 이더리움 올리면 알트는 반드시 올라요. 아,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올라가면 무조건 알트는 다 오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상승만 가져오면 이제 알트는 따라가는데 문제는 뭐냐? 알트 중에서 선택적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알트 전체가 갔죠. 왜냐면 알트코인이 네. 많이 없으니까. 근데 2021년에 만약에 알트에 30% 갔으면 이번엔 10%만 가겠죠. 아, 그러니까, 무서워.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갈 때 선택적 알트 10%만 가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음. 거기 포트에 그게 없어. 그럼 못 가는 거죠. 지금 미국 주식시장 같이 될 수 있겠네요, 정말. 엔비디아만 그렇죠. 가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 호평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1년에 붓담이 맞을 때도요. 나스닥은 계속 전고를 뚫고 갔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이번에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번에 또 지금 유동성을 또 주겠죠. 7월 때부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기치에 계속 공급하면서 그러면 음, 유동성이 계속하면 나스닥이 계속 갈 거거든요. 그럼 네, 결국은 낙수 효과에 의해서 결국 비트가 한번 갈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더도 가겠죠. 이더가 가면 알트가 가는데 선택적 알트가 가겠죠. 그래서 음, 포트 구성을 잘해야겠다는 거죠. 그러면 엔비디아 때문에 AI 코인은 가겠죠. 그럼 네, AI 코인 중에서 뭐, 그죠? 그중에 잘 선택해야 되는 거고. 블랙락이 밀고 있는 RWA 중에 뭐, 음, 그죠? 그러면 AI가 가면 뭐 혹시 게임 코인이 가게 되면 게임 코인 중에 뭐, 리스테이킹이면 뭐, 그죠? 디피이면 뭐, 이렇게 뭔가 좀 딱딱히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네, 잘 타지 못하면 내가 엉뚱한 코인을 갖고 있으면 안 갈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음, 밈코인 테마가 왔어요. 그죠? 그럼 밈코인 테마에서 밈이 뭐 하루에 100개씩 만들었다고 치면 그중에서 뭐가 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본인이 포트 구성을 정말 잘해야만 그중에서 이제 내가 수익이 남는 거죠. 그래서 아까 호펠 말씀대로 만약에 하락장의 시작이라고 판단이 되면 알텐 다 던지고 나와야죠. 내 목표 음, 수익이 안 나와도 상관없죠. 어쨌든 수익만 있으면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그 다음을 기대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알테라는 건 위험하지만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어쨌든 우리는 수익률 싸움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더나 비트를 반 정도 가져간 상태에서
우리는 항상 알트를 투자를 하되 저점에서 미리 사는 건 상관없어요. 아, 이게 네. 좋은 알트라고 판단이 되면 그죠? 미리 들어갔으면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뭐 계속 델리시움 얘기를 하는데 왜 델리시움을 좋아했냐면 이건 뭐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샘 알트만이 투자했고 Y 커미네이터는 회사가 또 투자를 했고 그다음에 어쨌든 뭐 샘 알트만이 묻어 있고 그다음에 개발자들도 좋고 AI 테마고 그다음에 뭐 쉽게 해서 되게 벤처 캐피탈이 빵빵하고 그때 워낙 저점이요 빗썸에만 있었고 음. 시가총액이 100억대 왔다 갔다 했고 20원 25원 했었고 그러니까 저는 노드고 노드의 개념이 뭐냐면 쉽게 해서 그 걔네 회사는 노드 개념은 노드를 팔아야 되거든요. 그 노드를 팔아야만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노드를 많이 팔려면 코인 가격이 올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 그러면 나는 25원에 샀지만 요번에 목표는 3,000원에 팔 거야. 그래서 음. 저는 그래서 그때 900원에 안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는 전 상승장에 샌드박스처럼 어느 정도 3,000원이든 뭐 4,000원이든 제가 원하는 가격이 오면 올매도. 그리고 팔고 더 올라도 상관없죠. 왜? 내가 더 안매된 코인을 또 갈아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확신이 있다면 알트도 쌀 때 주셔도 되는 거죠. 대신 많이 못 주셔서 문제인 거지. 그래서 자기가 어느 정도 확신이 있고 테마가 맞다면 알트코인 투자도 사실은 위험하지만 어느 정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액이든 이익금으로 담는 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혹시 또 노파심에 한 말씀 드리면, 팽돌이님은 참고로 델리시움을 25원에 사셨습니다. 지금 300원이고요. 투자 추천은 아니니까 신중하게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코인 투자라는 게 아까 수익률 싸움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분들은 또 밈코인 요즘에 또 밈코인 열풍이니까 밈코인 투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호필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솔직히 밈을 안 좋아하는 게 음, 2021년도에 도지가 한참 유행하기 전에 80원대 네, 도지 강아지 키우면은 코인을 채굴해서 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음, 이게 분명히 스캠 사이트란 걸 알고 없어질 거란 걸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도 제가 한 돈을 조금 넣어갖고 거기다가 캐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 상승장이 엄청 온 거예요. 그때 몇백 원까지 막 올라갔을 때. 그때 저는 거기서 다행히 본전은 찾고 나왔는데 그 사이트가 없어지면서 내가 두 번 다시 민코임에 투자하지 않겠다라고 약간 다짐을 하면서 네, 약간 좀 투자를 좋진 않게 보고 있는데 약간 그래도 가격적인 측면만으로는 오히려 상승은 더 할 것 같아요, 민코임이. 그렇기 때문에 뭐 페페나 이렇게 뭐 플로키나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예전에는 뭐 도지랑 시바이누가 요즘에 핫했는데 시가총액이 무겁다 보니까 이제 음, 조금씩 상승이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민코인도 약간 유행에 따라서 빨리빨리 바꾸기 때문에 너무 무리해서 몰빵해서 투자하시지는 마시고 그래도 자기가 믿고 있는 요즘에 막 그러잖아요. 뭐 팽돌이 님도 뭐 AI 강아지 키우고 있고 막 여러 가지 고양이 키우고 있고 개구리 한 마리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민코임 자체는 그래도 어쨌든 이미 미국에서 약간 유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그 수익률적으로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 이번 사이클에서는 한 번도 투자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앞으로 그러면 올해나 내년에 민코인 투자 계획은 있으세요? 아니 저는 굳이 투자 안 하고 딴 데서 벌어도 되는데 굳이 투자해야 되나 이 생각이 들고 음, 그러니까 이해는 돼요. 왜 그게 상승을 하고 그렇게 근데 상승할 거라는 거나 투자 심리는 이해는 되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선뜻 예전에 ICO에도 많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네. 손이 나가질 않더라고요. 솔직히 조금 도박 같은 느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러니까 뭐 어쨌든 수익률이 중요하니까요. 뭐 음, 도박이란 것도 뭐 인정을 하고 나면은 약간 뭐 꼭 도박이 무조건 약간 그 투자할 때 약간 도박적인 성향이 있어야지 좀 성공하는 게 큰 돈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배팅을 좀 하긴 실패도 해야 크게 된다. 하지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 수익률 싸움을 위해서는 자기가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베팅을 하면서 과감하게 투자할 땐 투자해야 되는데 그게 뭐 밈이 될 수도 있고 팽돌이님 말씀하신 AI가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뭐 섹터의 코인들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네. 거는 본인의 성향에 맞게 투자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팽돌이님은 민코인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민코인도 어쨌든 코인이잖아요. 네. 아까 델리시움 같은 경우 뭐 투자 추천 절대 아니고 그런 것처럼 그것도 거의 사실은 밈 수준이었거든요. 왜냐면 음, 시가총액이 100억대가 안 되는 네. 그런 걸 먼저 선택했을 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저도 이제 밈코인이 있는데, 응? 근데 저는 밈코인을 살 때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그 바이낸스 퓨처리스트인가요? 뭔가 그 바이낸스에 상장될 것 같은 밈코인들 몇 개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만 좀 사죠.
음. 그래서 뭐 AI 도지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리스트에 어느 정도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뭐라고 할까 많이 사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100만 원, 200만 네. 원, 그러니까 쉽게 해서 그거 가지고서 인생을 바꿀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아, 그러니까 쉽게 복권 해서 같이 사는 거네요. 네, 그래서 보통 100만 원, 200만 원만 투자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음, 민코인 뭐 있어봤자 AI 도지 뭐 베이비 도지 이 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근데 사실 뭐 페페, 플로키 이런 건 저는 그런 건 시가총액이 높은 건 안 샀고요. 그러니까 이제 음, 어느 정도 그냥 재미삼아 하긴 했는데 거기에 인생을 걸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열풍이라니까 산 것뿐이지. 그거는 본인이 이제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넣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정말 뭐 100만 원 샀는데 뭐 쉽게 해서 뭐 인생이 바뀌어요.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거를 1원짜리를 100만 원을 샀는데, 그죠? 1,000원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100원만 네. 돼도 팔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큰 돈을 넣는 건 조금 사실은 조금 걱정되지 않나 싶어요. 네. 그럼 시총 작은 민코인에 최대 한 100만 원 정도까지는 괜찮아도 그 이상은 너무 위험하다. 시총 큰 것도 위험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시장 큰 거는 본인이 결정을 해서 뭐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뭐 요즘 네. 뭐 시바이너 이런 것도 좋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네. 시총이 작고 막 민코인이 하루에 100개씩 나오는데, 음, 거기다가 1,000만 원 이 정도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네. 매수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쉽게 해서 한 뭐 100만 원 정도 투자를 하는 거, 저도 사실은 100만 원, 200만원밖에 투자를 안 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본인들이 판단해서 하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되게 오늘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알트코인 투자할 때 시청자분들이 도움을 좀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오늘 좀 많은 이야기 해주셔서. 그러면 호필님부터 3천만 원 있는데 지금부터 코인 투자를 시작한다. 그러면 전략을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안전하게 할 거면 이더 다 투자했을 것 같고요. 아, 분할로. 이더 올인? 그러니까 3천만 원 뭐 지금 당장 저는 솔직히 뭐 분할로 사도 되는데 저점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이더리움 3천만 원 넣고 그냥 한 1년 뒤? 한 6개월 동안은 그냥 여유 있게 지낼 것 같아요. 음, 아니면 내가 수익률을 싸움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더 한 1,500에서 2천만 원 넣어놓고 나머지 한 1,000만 원 갖다가 알트코인 한 섹터 한 3개에다가 나눠서 넣던지 500, 음, 500, 500, 1,500 이렇게 나눠서 넣던지 아니면은 뭐 한 한두 개에다가 500, 500 넣고 나머지 이더리움 2천만 원 넣고 그런 식으로 수익률 싸움을 할 것 같고요. 현금이 그러니까 3천만 원이 만약에 정말 내가 당장 중요한 돈이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더리움만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내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고 한 1, 2년 정도는 여유 있게 유통할 수 있는 자금이면 저는 그렇게 분산해 갖고 수익률 싸움 한번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중요한 돈이면 코인 투자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근데 안 한다고 해서 제가 말려도 할 거니까 할 어차피 할 거면 거니까. 이더리움에 아, 해라. 네, 정답이시네. 네, 팽돌이님은 지금 현 시점에서 3천만 원으로 코인판에 뛰어든다 하면은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그래서 중요한 건 본인의 멘탈이에요. 음, 그리고 본인이 얼마큼 견딜 수 있고, 본인이 원하는 수익률이 얼마냐. 네, 아까 커플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그냥 안정적으로 그냥 뭐 두세 배 수익을 원해요. 그럼 이더리움을 사겠죠. 그리고 나중에 RWA 코인 중에 최대 수혜 코인이 뭘까요? 글쎄요, 뭔가요? 온돌까요?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더리움이에요. 왜냐면 어, 이더리움 기반에서 모든 걸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음, 가장 큰 수익률이 물론 다른 거 나올 수 있겠지만 안정적인 수익률은 이더리움에서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왜냐면 블랙락도 비들이라는 것도 보면은 그죠? 네, 결국은 다 이더리움 기반에서 다 발행을 하잖아요. 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일단은 사실은 반 정도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 본인이 난 너무 공격적이야. 나는 다 잃어도 돼. 그럼 이더리움을 안 해야지. 네, 그럼 저 같으면 어떻게 할 거냐면 천만 원, 천만 원, 천만 원을 어떻게 할 거냐면 AI 하나, 음, RWA 하나, 그죠? 이제 테마별로 가는 거죠. AI 하나, RWA 하나,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하고 카카오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카오 네, 코인. 그죠? 카이안가? 그러니까 저는 그거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만 원, 음, 천만 원, 천만 원 이렇게 만약 공격적으로 할 거면. 근데 저는 수익률도 좀 갖고 가고 싶고, 그다음에 뭐 안정적으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더리움 반 사고, 1,500만 원 사고, 500만 원, 500만 원 남잖아요. 그 500만 원 AI 하나, RWA 하나, 그다음에 그 네카오 코인 하나, 네이버 카카오 코인 하나 이렇게 세 개 정도 나누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확실히 좀 공격적이시네요. 네이버 카카오 코인을 1,000만 원이나. 저는 아니, 5천만 클레이튼도 원이면. 무서워서 못 사겠던데. 아니, 근데 제가 볼 땐 지금 너무 바닥을 겨워가지고, 이번에 3분기에 코인 출시된다고 그랬거든요? 네. 괜찮지 않을까? 어차피 대기업 코인이니까. 오히려 근본 없는 코인보다 나을 것 같아요, 저는. 대기업 코인이 뭐 이렇게 흔한 건 아니니까. 네. 네. 투자 추천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네, 좀 그럼 요새 판단하셔야 투자는 되고. 아니죠. 네.
네, 네. 되게 위험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 투자를 할 거면 바닥에서 사라. 이 명확한 철학이 팽돌이님 말씀에 다 묻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삶에 녹여내고 계시니까. 아무도 관심 없을 때. 네, 네. 마지막으로, 네, 한마디씩 해주시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호필님부터 한마디 해주세요. 요즘에 좀 많은 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게 보여요. 제 주변에도. 음, 보면은, 그리고 약간, 제가 염탐하려고 여러 가지 채널이나 톡방 같은 데도 이렇게 보고 댓글이나 이런 걸 보면은 되게 예민해 계신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한 발 좀 떨어지면서 여유롭게 갖고 상승장을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네, 아마 8월에도 약간 주도권 이야기도 할 건데, 투자에 있어서 저희는 자꾸 주도권을 본인이 가져야 되는데, 남한테 자꾸 뺏기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본인이 주도해서 투자를 하는 그런 마인드도 한번 키워보시고, 지금 실수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 문제는 상승장에서 실수했을 때가 정말 최악이에요. 그렇기 음, 때문에 그런 실수를 만약에 했으면 내가 왜 실수를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는 상승장에서는 같은 실수 반복을 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한번 그런 시간을 한번 가지셨으면 좋겠고, 이제 곧 머지않아서 한 번의 상승은 무조건 올 거라고 저는 거의 보고 확신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때까지 좀 뒤로 하시더라도 좀 천천히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팽돌이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 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그림을 너무 이렇게 가까이서 보잖아요. 그럼 네,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안 보여요. 너무 눈에 앞에 음, 있으니까. 근데 머리 좀 떨어져 보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투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너무 오늘 하루하루에 일희일비하면 오히려 평정심을 잃게 되거든요. 네, 좀 멀리 보고. 그러니까 허필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의 기회는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걸 보고 가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알트 투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95%가 알트 투자를 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5%만 비트가 있고 95%는 비트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지금 95%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한 번의 기회는 있고, 그죠? 그리고 알트는 3개월에 끝나는 거예요. 모든 알트는 3개월 이내에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격이 50%가 빠지건 60%가 빠지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좋은 알트를 갖고 있다고 하면 내가 언제 매도할 건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목표 수익률을 딱 가지고 그때는 정말 욕심 부리지 말고 내가 목표 수익률이 딱 정해지면 그때 딱 탈출해서 나올 수 있는 네. 아, 3개월 얘기하니까 뭐 기대가 되면서 한편으로는 매우 두렵네요. 그 3개월 내로 잘 팔고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럼요. 네. 그때쯤 또 와서 메시지 전해주세요. 팽돌이님, 파시기 직전에 와서, 아, 이제 팔 거다. 말씀해 주시면 많은 분들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얘기는 해드리긴 하겠는데 참고만 하시길. 네. 그럼요. 네. 그러니까 나는 팔 거다. 뭐 이야기 정도는 해주실 수 있으니까. 네. 두 네, 분과 오늘 신나게 이야기 나눠서 저도 힐링이 좀 많이 됐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3분기 고래동 공부 강의 모집 중이거든요. 네, 네이버에 고래동 공부 치면 저희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서 7, 8, 9월 고래동 공부 3개월 동안 같이 하는 프로그램인데 네, 심정석 소장님 보너스 강의가 추가가 됐습니다. 저희는 정말 많은 걸 다루거든요. 물론 코인도 강의하죠. 저는 이번에 코인 강의 해외 거래소 사용법 위주로 강의할 건데 두 번 합니다. 네, 7월, 9월 두 번 코인 거래소 쪽 할 거고요. 팽돌이님은 이분은 치과의사 분이신데 25억 비트코인으로만 25억 벌고 다른 또 알트코인으로 돈 많이 버셔서 원래 치과의사신데 졸업을 하셨어요. 네, 파이어족이시죠. 그래서 이제 뭐 시간 많다고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너무 폭발적인 반응이었어가지고 같이 코인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부동산 요즘에 난리지 않습니까? 부동산. 서울 부동산 다시 올라간다고 뭐 좀 시끄러워진 것 같아요. 거래량도 좀 많고 부동산 공부도 네, 같이 하고요. 그리고 빗소영 대표님은 자기계발 쪽 아웃풋 독서, 자기계발된 프로그램도 같이 들어 있고요. 심정섭 소장님은 학군 강의하거든요. 학군과 부동산, 자녀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부분도 같이 알려주실 거예요. 교육이죠, 교육. 자녀 교육. 진짜 정말 거의 모든 거를 다 망라하는 강의거든요. 고래동 공부 프로그램만 잘 따라오셔도 다른 공부 특별히 많이 더 안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것만 해도 충분히 많거든요. 8월 달에도 네, 웅달 대표님은
사업과 투자를 너무 잘 융합하셨고, 그리고 좀 뼈 때리는 이야기 있잖아요. 뼈 맞는 시간을 좀 가감 없이 정말 솔직하게 부드럽게 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웅달님 강의를 들으면은 무언가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아집니다. 네. 정말 또 기대되는 강의요. 8월 달에 하시는데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주식 쪽은 AI가 난리잖아요. AI. AI 요즘에 저 이호석 대표님 컨텐츠 되게 많이 보고 있는데 와, 저보다 더 부지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분은 거의 안 주무시는 것 같아요. 뭐 진짜 대단하십니다. 컨텐츠도 되게 많이 만드시고 또 저는 양은 많이 하지만 사실 뭐 질이 엄청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좀 그러긴 좀 부끄러운데 이호석 대표님은 양도 많은데 질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 인사이트를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죠. 다 줌으로 실시간 강의하거든요. 이럴 때가 아니면 네, 제가 또 언제 이호석 대표님을 만나서 이렇게 질의응답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고래동 공부 오시면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직장인이신데 비트코인 투자로 네, 부를 많이 이루셨죠. 네, 호필님도 오십니다. 원래 이분은 공기업 다니시는 직장인이세요, 직장인. 네, 지금도 직장 다니고 계십니다. 직장인 분들이 가장 좀 좋아하는 강의죠. 가장 현실적인 강의고, 보통 다른 분들은 사업이랑 같이 하니까 네, 현금이 원래 많아서 잘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호필님은 직장인으로 정말 조금씩 조금씩 늘 모아가지고 그걸로 힘들게 처음에 1억 모아서 투자한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했는데 정말 눈물 나는 투자 끝에 네, 지금 좀 성취를 많이 이루셨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까지 해온 것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 빛 대표님이 또 독서 모임과 자기계발 쪽 이끌어 주실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 부동산 이야기 하잖아요. 네, 남이사님은 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많이 제시해 주시죠. 지난달에 보너스 특강으로 남이사님이 나와서 강의해 주셨는데 정말 열광의 도가니였어요. 강의 자체도 너무 재밌고 현실적이고 그래서 이제는 진짜 현실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끝났거든요. 네, 그 후속편이 이제 9월 달에 남이사님이 강의를 해 주십니다. 남이사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현금이 현재 얼마든 상관이 없다. 네, 누구나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 이 비법을 알려주신다니까 네,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기회 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